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줄고 있으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7, 8, 9월 동안에 3분기 동안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1조 70억 달러. 네. BOJ는 껍데기는 긴축이었는데 알맹이는 보니까 완화예요 아직도. 네.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키움만 한 2번 봤네. 네. 저 없어서 외로우셨다고. 네. 일단 지금 또 상당히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피치가 그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라는 그러니까요. 느낌도 들고요. 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네. 이 부분을 좀 묘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월가에서나 우리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거시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죠. 그게 특히 장기 쪽으로 많이 뛰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 서머랠리는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죠? 참 대단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입추고. 네. 이제 또 뭐 말복도 멀지 않았고, 그러니 여름도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죠. 요 무렵에 이제 그런 묘한 게 왔고, 8월 딱 들어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 8.15 구독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원웨이가 아니고 자꾸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장중 변동성도 예. 커졌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피치, 피치는 자기들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 대단하더라고, 이번에. 백악관,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어떤 당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레리 서머스 같은 양반,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막 벌떼가 치러나가지고.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자기 일 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잠깐만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네. 정부 부채 비율인데 지금 이게 말이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60%, 70%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자, 우리 기억하는 게 2011년 8월 5일 아닙니까? 네.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S&P는 계속해서 AA 플러스인데 곧 그 무렵이 요때란 말입니다. 요때였는데 이때도 조금 뭐 부채 문제, 그때는 이제 부채 한도 문제 갖고 틱틱 하는 많았을 때인데, 그 이후 지금 여기는 100%를 훨씬 넘어 있는 120 몇 %대 이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6월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글로벌 모니터 안근보 대표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팝업 창에 올라오는데, 이런 거 정말 이 기사 하나, 컨텐츠 하나가 엄청난 그건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퍼다가 유료로 팔아먹는 선수들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참 이런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글로벌 모니터에서는 이런 어떤 블룸버그 한 대 보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블룸버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 특유의 고유의 그 인사이트 같은 것 갖다가 그냥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제가 이제 분노합니다만, 자, 글로벌 모니터 제가 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인용하는데 그래프가 너무 깔끔하니까요. GDP 대비 재정 수지, 재정 적자로 보시면 돼요. 재정 적자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GDP 대비, 아까 이거는 국가 부채였고, 네. 그러니까 100몇십 %고, 요거는 이제 정부의 수지, 재정 수지가, 이때 보시면 코로나 닥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재정 수지가 최악이었죠. 그때 막 집집마다 막 2,000불씩 막 꼽아주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개선되나 싶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요 기간 잘 보세요. 2007년 1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과 2011년 8월 딱 1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왔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를 이렇게 꼬로 박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2011년 이 무렵부터는 기억나시죠? 뭐 피그스 하면서 남유럽 국가들, 네, 그러면서 또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서 요 구간이에요. 요때가 이제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8월 5일부터 8월 4일 날 종가가 1200포인트였는데 S&P 500이 이게 10월 4일까지 딱 두 달 동안에 10.4% 빠지더라고요. 네. 10.4% 빠지고 나서는 그냥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상황이었고 뭐 바쁘긴 하지만도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또 확인하고 가시죠. 낮아지죠. RSI 올라가죠. 요런 거는 매수 다이버전스입니다. 요거는 올라가죠. 근데 이거 고점은 낮아지죠. 이거는 떨어진다는 그 신호가 되는 그런 건데 자, 요때는 주식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였고 그러고 나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8월 5일 날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한 2.56% 정도 하던 미국채 수익률이 1.38까지 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때는 오히려 미국 국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11년에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안전자산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었고 달러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 레벨을 갖다 실시하는 건데 마찬가지 2007년부터 해서 이렇게 금융위기 오니까 뻥 터지니까 70가 있던 놈이 뭐 88 이러면서 90에 육박하는 달러 강세가 또 위기 상황에서 왔고 양적 완화한다고 돈 푸니까 달러 약세 왔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달러 하고 하다가 요 무렵. 근데 그때는 달러가 강했어요. 또 어수선하니까 위기 상황이다 싶어서 달러가 강했든지 뭐 국채 살라다 보니까 또 달러가 필요했든지 어쨌거나 강했는데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식은 조금 했는데 주식은 덜 빠지죠. 네. 그런데 달러는 이번에도 살짝 강합니다. 근데 제일 큰 차이가 이거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번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뒷부분에서 한번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 와중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금 서머랠리의 끝물은 끝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1선 좀처럼 안 무너지고 탁탁 디딤판으로 삼아서 올라오고 하다가 요번에 21선이 깨졌거든요. 어제부로. 네. 그런 상황인데 살짝 여기서도 보이시죠? 요런 어떤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조금 무겁다. 당장 가기는 버겁다. 그런 상황이고 요거 한번 보시면은 애플도 지금 21선 물고 내려왔어요. 아마존도 21선 물고 내려왔는데 아마존은 오늘 밤에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시사하는 대로 만약에 실적 보고 길길이 뛰고 있는데요, 지금.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140불에서 거래되더라고요. 140불이면 아마존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아마존에도 한번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 위해서 봤더니만 이 135불이 고비였어요. 그동안 하락폭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도 하나 기다리잖아요. 120주 이평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실적 보고 실적 좋다고 14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진짜 140불 같으면 이거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면서 그러면 147불 가봐 뭐 이런 식인데 문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보시다시피 안 좋죠. 네.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중이고 요거도 한번 보시죠. 여기 소위 말하는 M7 종목들 아닙니까? 그 기술주 잘 가는 네. 7개 중인데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할 것 없이 이쪽이 다 AI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이런 상황이고요. 21선이 살짝 위태위태한데 오늘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게 당장 안 깨집니다. 이런 주식. 이가 아마 5일선하고 21선 부딪히면서 또 오늘 반등 시도 나올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1선이 아니라 61선도 이렇게 물고 내려왔지만 5일선이 21선 깨고 61선 깨고 이걸 바로 뚫고 내릴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또 저가 매수 나오고 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하면서 이런 또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은 중기적으로 하다못해 대표님하고 2주마다 뵙는데 2주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감은 잡자는 얘기죠.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대표님하고 그때 했던 기억나는데 테슬라에서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상승 쐐기형이 보인다 이거 안 좋다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 얘기했고 사이버 트럭이 어쩌네 무슨 뭐 풀 SD인가요? 풀 셀프 드라이빙인가 뭐 이런 자율주행이 확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조금 여기서 사는 건 아니다 싶은 거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죠. 자,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국채 수익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세요. 이거 10년물입니다. 10년물인데 지금 이날이 그거였어요. 요 데일리 조금 확대한 건데 이날이 지금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한 날입니다. 팡팡 뛰죠. 네네. 자, 요거 3일 날 어제 목요일 날 말입니다. 목요일 밤에 지금 9.2bp 가까이 올랐습니다. 요 보이시죠? 전일 대비 0.0916. 지금 이게 9bp 10년물 9bp 같으면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금리가 하루에 2.24% 치솟은 거예요. 네.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지만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거 국채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매물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요것도 한번 짚고 가시죠. 그때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간 차트 가져와 가지고 왠지 차트쟁이 눈에는 이게 여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이 패턴이 깃발령이다. 깃발령이면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네.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이걸 여는 모멘텀은 뭐며 나중에 가서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후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끝난 것 같지는 않았다 싶었는데 오르긴 오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후행 스팬에다 보면은 확실히 이 깃발령 패턴을 열어버렸죠. 고점이 올라간 종가 기준으로 벌써 지난번 그걸 올라선 거예요. 월간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여기서 이제 또 상상력을 펼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전 고점 이거 4.3247 카드는 작년 10월 달에 찍었던 이 고점을 갖다가 올라설 것 같아요. 네. 그냥 기술적 상상력입니다. 올라서는 대신에 얘들은 아마 MACD나 RSI의 이 레벨이 이 레벨과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완성될 겁니다. 요 구간이 힘들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는 요 구간. 네. 요 구간이 힘들 것 같고 2년물 보세요. 안 움직이죠. 2년물은 지가 먼저 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거의 어제는 보합 수준은 마무리됐는데 이거 오늘 많이 회자됐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뭐 딴 거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름 유명해졌다 싶으면은 TV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거나 노출돼서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들고 있어, 나 좀 따라올래? 나 그동안 짱이지? 이런 분위기예요. 나 워렌 버핏이야. 이거예요. 나 워렌 버핏인데 피치의 다운그레이드, 신용 등급 강등 나 신경 안 써. 그리고 나 샀거든. 그리고 또 더 살 거야. 국채. 그런데 이 양반이 산다는 거는 3개월, 6개월 이런 거 짧은 거. 요것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말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려면 장기 국채를 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짧은 걸 샀다는 거죠. 짧은 걸 샀으니까 무슨 길게 들고 가다가 무슨 뭐 나자빠질 그것도 없고 짧은 거 지금 5%예요. 5% 금방이에요. 2년물이 이런데 지금 더 짧은 거는 더 좋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딱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가 한 5%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저기 국채가 3개월 사이에 주식 5% 더 먹을 자신 없으면 여기 안전빵으로 박아둘만 하잖아요. 네. 그 논리도 되겠는데 또 하나 30년물 보세요. 아까 10년물이 뭐였습니까? 10년물이 어제 하루 9bp 올랐어요. 2.24% 등락률로 따지면 2.24% 올라서 헉 했는데 30년물은 무려 11.8bp, 12bp 가까이 올라서 2.83%나 올랐습니다. 기울기 보세요. 지금 장기가 더 오르는 거예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리틀 버핏이라 그러죠. 버핏보다 젊은 친구. 근데 거의 버핏급. 빌 에크만이라고 헤지펀드 하는 친구인데 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또 펌프질 하는 겁니다. 나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따라와 이 얘기죠. 에크만은 30년짜리 트레저리 본드 지금 숏 쳤답니다. 숏을 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조만간에 5.5% 때릴 것 같답니다.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이게 4.42가 꼭지였어요.
그렇죠. 4.42가 꼭지였는데 지금 5.5 간답니다, 이게. 빌 에크만 왈. 30년물 한번 보시죠. 폴 볼커 시절 이후에 이렇게 해서 한 15%대 초반에 있던 놈이 지금 얘가 0.6, 0.7 뭐 이러고 있습니다. 3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0.6, 0.7 했으니까 우리 좌우지간 역사적인 시대를 우리는 지금 당대에 겪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금리. 무슨 뭐 WTI가 한때 마이너스도 가는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0.1%는 기준금리를 고수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뭐 돈 벌어보겠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5.5%만 가도 이거 헉이에요. 네. 빌 에크만 말 맞다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 네.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거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선 요거는 최근 5년 정도의 흐름인데 정확하게 이 스프레드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빨간색이 2년물이 10년물, 장기보다도 더 높은 레벨로 막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요 부분에 와갖고는 어떻게 10년물은 가파르게 오르는 와중에 얘는 조금 느슨하잖아요. 그러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 오네 만에 그 소리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했고,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줄고 있으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우선은 요겁니다. 자, 요것도 오늘 우리 저하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참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는 우리 상성미소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사이트인데 이거 무슨 뭐 돈 내는 사이트도 아니고. 아, 그래요? 우리 815 구독자분들도 이거 즐겨찾기에 넣어놓으시고 수시로 한번 보시죠. 기사가 많고 그래프가 좋은 게 많습니다. 왜 저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영화가 떠오르죠? 그 마약 먹고 기어다니는 거. 글쎄, 맞나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디카프리오 네,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나왔던 그 친구인데 조금 보니까 이거는 약간 까칠한 사이트예요. 아, 그래요? 까칠한 사이트니까 뭐냐 하면은 이래서 무조건 좋아요 뭐 이런 애들이 아니고 조금 뭐 그 약간 제로 hedge에 가까운 그래서 울프인가 봅니다만 자 요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내셔널 데스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지금 이게 소수점이 있는가 싶은데 소수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면은 32조 7천억 달러까지 온 거예요. 네. 32조 7천억 달러까지 미국의 국가 빚이 왔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금년에 이거 뭡니까 부채 한도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막 이자 부리고 가자 했던 그 합의 본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1조 2천억 달러가 는 겁니다. 미국의 빚이 이런 식으로 이 속도가 대단하잖아요. 속도가 대단한데 이 피치가 이런 얘기했죠. Fiscal deterioration이에요. 재정적인 취약성이에요. 그리고 government debt burden, 정부 부채가 너무 부담이 크고 debt ceiling stand-off,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governance 얘기를 했거든요. governance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뭐 국가 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 governance. 그런데 이 부분도 흔들린다 하면서 슬쩍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2021년 그 1월 6일 날 의사당 폭동 이런 거 보면 이거 미국이 좀 흔들흔들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또 이제 트럼프 잡아먹고 싶은 그 좌파 언론들은 그걸 갖다가 디립도 막 메인으로 막 올리고 하기는 했는데 본질은 빚이에요. 본질은 빚이고 요 그림도 한번 보시죠. 연준의 토탈 에셋이니까 지금 이 구간이 뭡니까? 2022년 4월 이후부터 이렇게 양적 긴축하고 있었잖아요. 양적 긴축하다가 지금 금년 3월에 또 이 뭡니까 이게? 은행권 위기 터졌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또 돈 풀었던 겁니다. 네. 이 덕에 주식 올랐던 거예요. 이 덕에 주식 올랐다가 지금 이제 주로 계속해서 자 여기서 이제 그건데 그러면 양적 긴축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7, 8, 9월 동안에 3분기 동안에 저가 1조 70억 달러어치
조달해야 된답니다. 그만큼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1조 70억 달러. 네. 거기다가 4분기 지금 이제 재무부 계획상으로는 한 8,500억 달러 또 8,570억 달러인가 해서 또 해요. 얼추 한 2조 달러 가까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2조 원이 아니고 2조 달러. 엄청난 거죠. 예. 그래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연준은 또 뭐 하고 있어요? 들고 있는 국채 만기되면은 갚아라 하고 있는 QT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시장이 울기 전에 연준이 움직일까? 네. 그 약 2조 달러에 가까운 걸 갖다가 해넘기기 전에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막 이렇게 뿌리겠죠. 네. 재정 정책이랍시고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돈이 그러면 어쨌거나 시중에서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MMF 자금 시장에도 뭐 많이 깔려 있고 이렇게 지금 주식도 좀 알달달해서 안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돈들 가운데 갈 거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만큼 쌩으로 이제 시중에서 이제 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고 그래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빨려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이만큼 수급이 부담이 있으면은 생각하기에 10년물, 30년물 이런 걸로 찍어낸다면은 이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찍으려니까.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많이 줘야 돈을 빌려주겠죠.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울기 전에 연준이 움직일까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스케줄을 보면서 연준이 미리 안 되겠는데 우리 그냥 뭐 조금 또 쪽팔리지만 또 우리가 또 약속 못 지키지만 QT만 중단하지 뭐. 아니면 우리가 좀 뭐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 사주지. 또 양적 완화 아니에요. 그렇죠. 인플레 잡겠다는 선수들이. 그건 이제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울어야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네. 또 시장이 주식이 막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양적 완화를 하든지 하는데 그 전에 하기에는 암만 철판 두꺼운 연준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암만 저 인명권자들을 비롯해서 야 내년에 선거야 돈 좀 풀어. 예? 빚 신경 쓰지 마. 니 죽기 전에 뭐 니 보고 갚으라 안 그래.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이게 지금 보세요. 요 밑에 연도를 잘 보시면은 여기가 0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그림이 잘 정리돼서 가져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자 90년대는 잊어버리시고 요때 보시죠. 2000년대 접어들어서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 왔죠. 네. 그러고 나서 결국 얘들이 정상화됩니다. 다시 스티프닝 되는 거예요. 스티프닝 되는 건데 베어 스티프닝이에요. 팔다 보니까 스티프닝 되는 겁니다. 장기물을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물 수익률이 더 빨리 올라가고 단기물은 덜 파니까 금리가 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프닝 되는 건데 불 스티프닝도 있죠. 단기물을 갖다가 확 많이 사면은 단기물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자가 단기 쪽으로 막 몰리면서 그렇게 오는 거는 어쨌거나 스티프닝은 스티프닝인데 이게 그러면은 과거에 경험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서 역전으로 갔다가 이게 정상화되고 나면은 꼭 2000년 닷컴 버블 금융위기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자빠지는 상황이 꼭 왔고 경기 침체가 꼭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요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또 굉장히 아주 유혹적인 시세가 또 펼쳐졌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 주식이 오르더라 하는 얘기도 늘 거기에도 갑론을박이 있죠. 장 빠지기 시작하고 자산시장 무너지니까 금리 인하한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채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의연한데 요 레벨마저 30년물이 되었건 2년물이 되었건 10년물이 되었건 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순간도 과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의연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지켜보는 게
뭐랄까요, 요 8월 중순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저 일 때문에 피치가 미국에 약점을 찔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아 맞아 저기는 부채가 문제지 네, 계속해서 저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국채를 발행하는데 누가 사줄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는 또 누가 사주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게 뭔가 자꾸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끌어내지 않겠냐.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피치를 갖다가 막 못마땅한 미국의 정치권이나 그 인사들은 이 타이밍이 묘하다 등등 해가지고 뒤에 뭔 세력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피치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라. 정치하는 사람들, 의회가 됐건 행정부가 됐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다. 시장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라. 이 메시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네. 관련해서 한번 좀 볼까요?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통화회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게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일본의 YCC에 대한 그 걱정, 우려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또 무슨 금리와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월 보자. 달력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7월 27일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FMC 확인했고 그날 저녁에 20이 있었고요. 22가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다음날 별로 회자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6월 달에 잠시 쉬고 7월 달에 금리 올렸는데도 FMC 22 금리 올린 것 같고 시장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28일 날 금요일 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잠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좌우정 정리 하나는 깔끔하게 잘해요. BOJ가 들어가 보니까 요 한 장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Yield Curve Control, YCC에다가 Greater Flexibility입니다. 유연성을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뒷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살펴보시죠. 처음에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저 언론 매체들 헤드라인 뽑은 거 보세요. 위에다 장기금리 1% 초과하면은 개입하겠다. 지금까지는 뭐였죠? 10년물 JGB 일본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 0.5와 플러스 0.5 사이에 요거 보시죠. 마이너스 0.5와 플러스 0.5 사이에서만 움직여라. 만약에 0.5% 위로 수익률이 수익률이 산출될 정도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싸지면은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0.5% 밑으로 수익률이 들어올 만큼 국채를 갖다가 사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무제한. 0.5%쯤을 자꾸 위에 놓으면 무제한 사겠다니까 돈 엄청나게 풀어제꼈던 거죠. 요걸 갖다가 아래쪽은 그대로 두고 위를 0.5에서 1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첫 제1감은 아마 AI들이 기계들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 기사를 입력하는 순간에 이거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첫 반응이 뭐였어요? 니케이 박살. 그리고 엔화가 달러엔 환율이 141엔 이렇게 있던 놈이 138엔까지 네. 8분 만에 3엔을 떨어져요. 그만큼 엔이 급격하게 강세로 갔어요. 이 뉴스 나오자마자. 네. 그런 식으로 했고 일본 JGB 수익률도 갑자기 0.5를 받다 확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는 이걸 갖다가 0.5에서 이걸 갖다가 0.5에서 1%로 올린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상의 긴축이에요. 네.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세요. 월스저널은 BOJ가 YCC 수정할 때 미국채 괴매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심하게 나간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도 잘못하면 청산될 수 있고 네. 엔 빌려서 여기저기 뭐 미국채 사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얘들도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해서 여기까지도 막 치고 나갔는데 금세 아니거든 해버렸습니다. 니케이는 휘청거렸어요. 그 이후에 니케이 일본 증시는 휘청거렸는데 달러엔 환율이 금방 돌아버렸습니다.
엔화 반락, 엔화 좀 강해지나 싶더니 다시 약해졌다 이런 식의 흐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종의 성명서죠. 성명서와 비슷한데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continues with monetary easing. 자기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하겠대요. 네. 2%라는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뱅크는 BOJ 자신들을 얘기하는데 sustainability of monetary easing.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갖다가 계속 유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YCC에다가 유연성을 더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금리 뭐 끌어올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계속 서스테인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혹시 못 봤을까 봐 시뻘거이 또 칠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Sustainability of monetary easing, 완화적 통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더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딱 보니까 금년에는 2023년에는 CPI가 2.5%일 것 같은데 네. 4월 달에 전망하기로는 1.8%였는데 갑자기 2.5%로 확 금년에는 오를 것 같은데 내년에는 2.0이라 했던 놈이 1.9 다시 2% 밑으로 후내년도 그냥 그대로 해서 이 표를 딱 보는 순간에 시장이 뭐야 얘들은 그냥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멀었다고 보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도 지금 현재는 이래요. 최근 발표된 게 3.3입니다. 3.3% 이런 식인데 자 여기서 달러엔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이날이 28일 그때 금요일 날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날 이렇게 놀던 놈이 확 떨어집니다. 138일까지 왔다가 이게 그냥 대감겨요. 그러고 나서는 이튿날 하루날 것 없이 애는 오히려 약세입니다. 네. 그날 당장 JGB 시장에서 시장은 알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이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금방 1%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집어 던졌단 말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라고 던졌는데 1%도 도달도 안 했는데 0.6%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을 때 BOJ가 또 사들이더라고요. 사들이면서 돈이 막 풀리는 거예요. 또 그래 또 N이 뭐 강해지고 자시할 틈이 없었죠. 자,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BOJ는 껍데기는 긴축이었는데 알맹이는 보니까 완화예요 아직도. 네.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월간 차트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향후 경로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글쎄요 여기서 무겁긴 무겁죠. 무겁긴 무거운데 이게 한번 이 선까지 한번 더 들이대나 아니면 152에 육박했던 전고점까지도 가나 아니면 그 전에 이러다가 결국은 이 본질적으로 이거는 또 달러가 잘났니 엔화가 잘났니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달러엔 환율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떨어지지가 않은 데다가 우리 달러 환율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오늘부로 또 이게 저는 1,300원이 열리나 싶었는데 그냥 쉽게 열어버리네요 오늘. 이 1,300원이 200일선입니다. 환율이 우리가 튀고 있어요. 튀고 있어요. 지금 무역 수지 수입 증가를 수출 증가를 할 것 없이 지금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다만 아직도 겨우겨우 흑자가 난 거는 이 상황이죠.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보다 더 크다 보니까 네. 무역 수지가 이제 살짝 흑자로 돌긴 하는데 그래서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아직도 좀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스물스물 오르고 있죠. 환율이 원화 강세가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추세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준비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네. 대표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오늘 죄송합니다. K 증시의 생존법 네. 이런 거는 하나 얻어 걸리면 빨리 먹고 나올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추전도체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말이 안 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런 거를 그 말이 안 돼도 일단 이게 모멘텀이니까 이걸 그러니- 활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글쎄 뭐
뭐 하다가 얻어 걸리면 한 2, 3일 이렇게 주면은 빨리 먹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로 무슨 벤처 캐피탈 한 군데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고 지금 9.37. 들리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가 요 벤처 캐피탈이 지분 한 절반 정도 들고 있다고? 얘가 뭐 하는 회사, 이 뭐 옥장판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는 무슨 요새는 좌우지간. 네. 근데 또 저거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예. 심하면 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 아니 뭐 여기서 들고 계셨겠지. 아직도 인더머니이실 텐데 뭐. 네. 은으로 가시죠. 우리 미소로. 네, 하여튼 어떻게든 그러게요. 지금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인정해야죠.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어쨌건 저런 것들이 어쨌건 초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돈을 버니까 이제 네. 자꾸 내가 초기에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생각들이 모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평범한 많은 분들이 저 뒷 설거지하다가 네, 뒤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자꾸 한국 증시에서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실적 좋다고 가든가요. 대형 우량주가 실적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관심, 수급의 논리니까. 예.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미국 시장 그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는 지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높아지면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빠진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켜볼 것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금리와 환율이 튄다고 하면 어디선가 자꾸 문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모르는 곳에서 그렇죠. 뭔가 자꾸 갈라지고 있다. 그만큼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대응하자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